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뒷감당 되시겠어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에게 했던 단 한마디 말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요. 누가 봐도 사소한 일인데 그 일을 계기로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속내, 아들의 침묵. 사람들은 말하죠. 나이 들면 그냥 참고 사는 게 편하다고. 과연 자식들을 위해서 무조건 참아주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 가족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정례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에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 벌써 3년째네요. 그래도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지, 그리고 6살 손주 민재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새벽 5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하죠. 아침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여전히 젊어요. 거실로 나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에요.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인데 민재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뻐요. 그 웃음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일주일에 3번,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꼭 아들 집에 가요. 준호와 은지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민재를 돌봐줘야 하죠. 어머니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은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예전만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민재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할머니 왔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오는 민재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작은 두 팔로 제 허리를 꽉 안아주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민재를 돌보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때로는 근처 놀이터에 가서 그네도 밀어줘요. 민재가 웃을 때마다 가슴속이 환해져요. 점심시간이 되면 늘 반찬통을 챙겨가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아들 내외가 바쁘니까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은지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표정이 좀 어색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고마워하는 거겠죠. 청소도 틈틈이 해줘요. 화장실 청소나 설거지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은지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요즘 세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뭔가 거리를 두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갔는데 은지가 냉장고 앞에서 한참 서 있더라고요. 또 반찬을 가져오셨네요. 그 말을 할 때 은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웃으며 받아주긴 했지만요. 민재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혹시 너무 자주 가는 걸까요? 아니면 반찬이 부담스러운 걸까요? 그래도 민재만 보면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할머니를 찾는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민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봐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특히 가족 드라마를 볼 때면 우리 가족 생각이 많이 나요. 밤이 되면 민재 걱정부터 해요. 잘 자고 있을까?
이불은 잘 덮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벌써 3년째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 없어서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견딜만 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건강하고 민재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일까요? 요즘 들어 은지의 표정이 자꾸 신경 쓰여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며느리 마음이라는 게 복잡할 수도 있겠죠.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해요. 하지만 민재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제 유일한 낙이거든요.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을 때, 그 맑은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부를 때, 세상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내일도 또 아들 집에 가야겠어요. 민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들 집에 가서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민재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에는 할머니를 보면 바로 달려와서 안기는데 그날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민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소파에 앉아서 민재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죠. 할머니, 원에서 선생님이 혼냈어.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가가 조금 빨갛더라고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왜 혼냈대? 친구를 밀었대.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장난감을 뺏어갔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이 나름대로는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나 봐요. 은지가 일찍 퇴근한 것 같았죠. 민재야, 할머니가 말씀드릴게. 민재를 조용히 안아주면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민재야, 친구가 장난감을 가져갔다고 해서 밀면 안 되지. 그러면 친구가 다칠 수도 있잖아.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에는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응, 할머니.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은지가 들어왔어요.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놓더니 바로 거실로 달려왔죠. 어머니, 민재한테 뭐 하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냥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조금 얘기했는데 갑작스러운 은지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애한테 손대셨어요? 은지가 민재 쪽으로 다가와서 아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마치 제가 민재에게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말로만 했어. 친구를 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줬을 뿐이야. 정말 억울했어요. 민재를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타일렀을 뿐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은지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민재를 꽉 끌어안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서늘했죠. 어머니, 저희 훈육 방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훈육 방식의 간섭이라니요. 손주가 잘못했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얘기해 주는 것도 간섭이라는 건가요?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손주한테 조금 얘기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준호가 퇴근한 모양이에요.
거실로 들어오다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나 봐요. 무슨 일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지가 바로 대답했죠. 어머니가 민재를 혼내셨어요. 유치원에서 연락 왔다고 해서 급하게 왔는데. 엄마, 뭐 하셨어요? 준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 달랐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죠. 준호야, 정말 말로만 했어. 친구를 밀면 안 된다고 조용히 얘기해 줬을 뿐이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은지와 제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한참 고민하는 것 같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요즘은 애한테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훈육은 부모가 하는 거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니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타일렀는데 그게 함부로 하는 거라는 건가요? 민재가 세 사람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은지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이도 이 상황이 어색한가 봐요. 알았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손주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렇게 오해받을 줄 몰랐어요.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준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죠. 민재야, 할머니가 먼저 가볼게. 민재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은지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마치 저에게서 민재를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죠.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손주가 친구를 밀었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타일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고 가르치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다른가 봐요.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려놓고도 입맛이 없었죠. 계속 오늘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은지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준호가 은지 편을 든 것도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민재가 할머니를 무서워하게 된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그 순수한 아이에게 할머니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진 건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는 아들 집에 가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민재가 보고 싶었어요. 그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이번 일이 단순한 오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건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라면 은지가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연락이 전혀 없었죠. 화요일이 되었어요. 늘 가던 날이었는데 망설여졌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민재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은지야. 네,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예전처럼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오늘 갈까 했는데 괜찮을까? 오늘은 제가 일찍 들어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싸해졌어요. 괜찮다는 게 오지 말라는 뜻인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민재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더 이상 묻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그럴 수 없었죠.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자를 보내봤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읽음 표시는 떠 있었는데 무시하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재 생일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아시죠? 그럼 당연히 알지. 케이크는 어떤 걸로 준비할까? 기대에 찬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손주 생일만큼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엄마, 이번에는 오시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죠. 뭐라고?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왜 못 가? 은지 친정어머니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할 것 같아서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온다고 해서 시할머니가 못 가는 이유가 뭔가요? 준호야, 할머니도 손주 생일은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은지가 좀 예민해져 있어서요. 결국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재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없이도 아이가 행복해 할까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시계만 바라봤죠. 지금쯤 민재가 생일 축하를 받고 있을 텐데 할머니는 여기서 혼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래층 미자 여사였어요. 정래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자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동안 혼자 소가리만 하다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게 되니까 눈물이 터졌어요. 미자 여사, 요즘 은지가 너무 이상해요.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민재 훈육 사건부터 오늘 생일 파티에서 제외된 것까지요. 미자 여사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정래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르더라. 이유 있으면 바로 끊어버린다니까. 그래도 손주 생일에 할머니를 빼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런데 말이야, 정래야. 미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너무 잘해줘도 탈이야. 며느리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 특히 요즘 세대는. 잘해주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 그런데 방식이 달라진 거야. 예전처럼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미자 여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죠.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을 왜 간섭이라고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래도 민재만큼은 할머니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따르면 엄마가 질투를 느낄 수도 있거든. 질투라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미자 여사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을까요? 반찬을 해서 가져가고, 청소를 도와주고, 민재를 돌봐주는 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왜 안 왔어? 할머니 없으니까 재미없어. 민재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가고 싶었는데 다른 할머니가 와서 못 갔어. 다음에는 와, 약속해. 응, 꼭 갈게. 하지만 정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혹시 앞으로도 민재를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 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은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무시했어요. 준호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은지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 씨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은지 씨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도와주려고 한 일들이 오히려 은지에게 스트레스를 준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왜 스트레스가 되는 걸까요? 요즘 세대는 정말 다른가 봐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재가 있잖아요. 그 아이만큼은 할머니가 지켜줘야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오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2주일이 더 지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재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주말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릴 시간이었죠. 미역국과 멸치볶음,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달걀찜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반찬통을 들고 아들 집 앞에 섰어요. 인터폰을 누르기 전에 한참 망설였죠. 혹시 또 냉대를 받으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더 차갑게 들렸죠. 은지야, 어머니야. 반찬 좀 가져왔어.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이 열렸죠. 은지가 나왔는데 표정이 정말 싸늘했어요. 평소 입고 다니던 편안한 옷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손님 대하듯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죠. 어머니, 왜 오셨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반찬 좀 해왔어. 집에서 혼자 먹기 아까워서. 반찬통을 내밀었는데 은지가 받지 않았어요. 팔짱을 끼고 서 있기만 했죠. 이제 이런 거 안 받아요. 그 말이 귀를 때렸어요. 이런 거라니요.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런 거라고 표현하다니요.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음식도 우리끼리 해서 먹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은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반찬 하나 해다 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어요. 은지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더니 저를 봤죠. 엄마, 왜 오셨어요? 아들마저 왜 왔냐고 묻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머니라고 반갑게 맞아줬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야, 반찬 좀 해왔는데 받지도 않네. 엄마, 이제 자주 오지 말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주 오지 말라니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은지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스트레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라는 거네요. 그동안 도와주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였다는 말이군요. 준호야,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그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오시니까. 자주요. 일주일에 3번 다는 게 자주라는 거예요. 맞벌이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제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은지가 한 걸음 더 나섰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저희가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필요할 때 연락하겠다고요. 시어머니를 필요에 따라 부르고 내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군요. 반찬통을 제 손에 다시 밀어넣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들었어요. 현관 앞에서 음식을 거절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 치욕스러웠죠. 민재는 잘 지내지? 마지막으로 손주라도 보고 싶었어요. 민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지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손주까지 저에게서 멀어뜨리려는 거군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부담이었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반찬통을 식탁에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있는 게 너무 슬퍼 보였죠. 그날 저녁 미자 여사가 찾아왔어요. 정래야, 얼굴이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현관에서 반찬을 거절당한 것부터 아들이 오지 말라고 한 것까지요. 미자 여사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정래야. 이젠 정말 선을 넘었네. 미자 여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젠 너무 참지 마라. 냉정하게 거리를 둬야 해. 거리를 두라니요. 손주가 있는데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나요? 민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정래야, 민재도 중요하지만 내 자존심도 중요해.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미자 여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제 자존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며느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그때까지 기다려봐.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고. 그럼 민재는 언제 봐요? 민재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면 연락 올 거야. 그때까지 참아. 쉽지 않은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죠. 미자 여사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참고 낮은 자세로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정말 필요할 때 연락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무서웠어요. 정말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민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를 찾는 그 맑은 목소리가 그리웠죠. 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거리를 뒀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소라면 벌써 두세 번은 아들 집에 갔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준호 번호를 누를 뻔했거든요. 민재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미자 여사 말대로 정말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휴대폰을 아이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자꾸 들여다보면 연락하고 싶어질까 봐서요. 하루에 한 번씩만 확인했죠. 일주일째 되는 날 문자 하나가 와 있었어요. 은지에게서였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사과하는 내용일까 봐서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민재 감기 걸렸는데 병원비 좀 보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안부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그냥 돈 달라는 얘기만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송금했을 거예요. 손주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필요한 일인지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이틀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확인 안 하셨어요? 민재 병원비 급해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가슴은 아팠지만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연락이 아예 오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나 봐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 생활도 많이 바뀌었죠. 미자 여사가 복지관 봉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정래야, 집에서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만 하게 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일도 해보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손주 생각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하지만 가보니까 생각보다 좋았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들,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하는 할아버지들.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주로 식사 준비였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이었죠. 아침 일찍 가서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죠. 정래 씨,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다른 봉사자들이 칭찬해 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혼자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가끔 저에게 고마워하는 말씀을 해주실 때면 뿌듯했어요. 집에서는 혼자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달째가 되었을 때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말했어요. 정래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물론 민재 생각은 여전히 났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더 그랬죠.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민재 또래 아이를 봤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지만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이젠 나를 소중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남들만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며느리 눈치만 보고 손주만 생각하고. 복지관에서 만난 김 할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정래야, 자식들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나도 그러다가 혼만 났어. 김 할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집까지 뺏기고 혼자 쪽방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상황이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3달째가 되었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마음이 설렜지만 차분하게 받았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아마 동네 누군가가 봤나 봐요. 응, 괜찮어. 오히려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하지 않더라고요. 민재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요즘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래? 뭐라고 하는데? 보고 싶다고 언제 오시냐고 물어봐요. 민재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먼저 손 내밀지는 않기로 했죠. 그래,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민재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이제 정말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진심으로 필요할 때까지요. 3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있었어요. 모두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봤어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얼마나 급한데.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죠. 복지관에 있었어. 무슨 일이야? 은지가 갑자기 해고됐어요. 뭐라고? 순간 놀랐어요. 은지가 다니던 회사는 꽤 큰 곳이었거든요.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됐대요. 갑자기 통보받았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아마 집안 경제가 한순간에 어려워진 거겠죠. 그래서 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요. 은지가 급하게 알바라도 구해야 한다고 해서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맞벌이로 여유롭게 지내던 생활이 갑자기 팍팍해진 거군요.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내일 은지가 면접을 봐야 하는데, 준호가 말을 흐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됐죠. 그래서 혹시 내일 하루만 민재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나왔네요. 필요할 때가 되니까 연락하는 거죠. 그동안 거리를 두라고 했던 건 다 어디 갔는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주가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 며느리가 힘든 상황인 것도 이해됐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일정이 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마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복지관 봉사가 있다고. 내일은 특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그런 거 하루 빼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고 했네요. 제 일을 그런 거라고 표현하는군요. 은지와 똑같네요. 준호야, 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급한 상황일 때만 찾는 거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까지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준호야, 나도 인간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나를 무시한 건 너네들이야.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자주 오지 말라고, 스트레스 준다고 했잖아. 그동안 삭혔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건 그때 상황이고요. 그때 상황, 그럼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는 거야? 준호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평소에도 가족 대접을 했어야지. 필요할 때만 가족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때 뒤에서 은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누구랑 통화해? 엄마랑. 뭐라고 하셔? 은지가 전화를 바꿔 받았어요. 어머니, 내일 정말 급해요. 이 일자리 놓치면 당분간 다른 일 구하기 힘들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은지야, 이런 거 안 받는다고 했잖아.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했고,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건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면 시어머니를 마음대로 부르고 내칠 수 있는 거야? 은지가 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급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이라는 말까지 나왔네요. 그동안 저에게 그런 말 한번 해본 적 없으면서요. 은지야, 나도 요즘 세대처럼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좋겠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써먹었어요. 은지가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 친정어머니한테라도 부탁하든지. 친정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못 도와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차갑게 말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죠. 전화 너머로 은지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너도 정말 그렇게 했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은지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아들 내외에게 단호하게 말한 거였거든요. 조금 후회되기도 했어요. 혹시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싶었죠. 특히 민재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물러서면 또다시 예전처럼 될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미자 여사가 찾아왔어요. 정래야,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모든 걸 얘기했어요. 아들 내외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자 여사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래도 손주 생각하면 좀 미안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이제야 제대로 된 거야. 미자 여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 은지가 면접을 어떻게 볼지, 민재는 누가 돌볼지. 하지만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겠다고 한 건 그들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았나 봤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오후 인터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은지예요.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듣는 은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톤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올라와. 짧게 대답했어요. 뭔 일로 왔는지 궁금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화장기도 없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어서 앉아.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앉았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은지가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로 왔어?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모양이네요. 그래서 온 거군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혹시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나왔네요. 그동안 도움 필요 없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시네요. 은지야, 도움 필요 없다더니 이젠 도움을 구하네? 제 말에 은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죠.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하네요. 진작에 이럴 거면 왜 그랬을까요? 예민했다고. 그게 예민한 거였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은지야, 나도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 특히 반찬 가져온 걸 현관에서 되돌려받을 때. 어머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이런 거 안 받는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은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혹시 어머니가 저축해 두신 돈이 있으시면 조금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아, 돈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 준호가. 어머니 통장에 꽤 돈이 있다고 들었다고 해서요. 아들이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 있어. 그런데 왜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해? 은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준호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참 뻔뻔하네요.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은지야,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내 마음이야.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또 가족 타령이네요. 평소엔 가족 취급도 안 하더니 돈 얘기만 나오면 가족이군요. 가족이면 평소에 가족답게 했어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왔어요. 퇴근 시간이었나 봐요. 엄마, 은지 왔었구나. 준호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들마저 구걸하는 모습이 되었네요. 준호야, 너도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자주 오지 말라고, 스트레스 준다고. 엄마, 그때는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 그럼 지금은 제대로 생각하는 거야. 부자가 나란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엄마, 제발요. 민재 때문이라도. 준호가 민재를 들먹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민재는 핑계고 결국 너네들 생활비가 필요한 거지.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 준호가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이제야 솔직해지네요. 은지야, 내가 돈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임대 수익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그것까지 알고 있었구나. 남편이 남겨준 원룸 2채에서 나오는 임대료 말이군요. 그래, 맞아. 매달 임대료도 들어오고 저축도 좀 있어.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역시 돈 얘기만 나오면 달라지네요. 그런데 은지야, 이 돈은 다른 곳에 쓰기로 했어. 어디요? 나처럼 혼자 된 어른들을 위해서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거든. 은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부터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평소에 가족 대접을 했어야지.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준호까지 나서서 따지네요. 너무해.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더 너무하지 않았어.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피가 진하면 평소에 진하게 해야지. 돈 필요할 때만 피 타령이야? 준호가 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한 푼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일은행 가서 주택연금 신청할 거야. 그리고 임대 수익도 매달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 은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민재 때문이라도. 민재는 부모가 알아서 키워야지. 할머니 책임이 아니야.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너희가 만든 결과야. 은지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가라고 했지. 준호가 울고 있는 은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응, 이럴 거야.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뒤에서 은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시원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정말로 은행에 가서 주택연금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 가서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 뜻대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져요. 복지관 봉사는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가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봉사가 주된 일이에요. 정래 씨, 요즘 정말 생기가 넘치시네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얼굴에 활력이 돌아온 게 보이거든요. 지난달에는 새로운 도전도 했어요.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여행동호회에 가입한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 거예요. 하지만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동호회 회장인 박 여사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저처럼 혼자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첫 번째 여행지는 경주였어요. 오랜만에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불국사에서 동년배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었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즐거움이었어요. 정래 씨, 다음 달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요. 그래요, 좋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손주 생각, 며느리 눈치 때문에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들이 쌓여 있어요. 조용한 오후에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 시간이 참 평화로워요. 한 달 전부터는 민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거든요. 엄마,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주까지 멀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어디 있었어? 민재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있었어.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는 바쁘거든.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자주 만나자.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처럼 서운해하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영상통화를 해요. 민재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제가 여행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줘요. 할머니, 나도 커서 여행 갈 거야. 그래, 민재도 할머니처럼 멋진 곳 많이 다녀.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들 부부는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거든요.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민재가 할머니 안부 묻더라고요. 짧은 문자지만 예전보다는 정중해졌어요. 아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존재였는지 깨달았나 봐요. 은지도 한 번 복지관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복지관을 둘러보더니 감탄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있는 거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존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그 후로 은지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민재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나름대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정래 씨, 혹시 요리 강사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리 강사요? 젊은 며느리들한테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생각해보니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은 요리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해보겠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대돼요. 저녁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계속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눈치 보고 서러워하면서 살았겠죠. 그때 결심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변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요. 물론 가족도 소중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희생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민재가 커서 할머니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때 진짜 친구 같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요. 내일은 제주도 여행을 떠나요. 동호회 분들과 함께 이틀 동안 여행할 예정이에요. 가방을 싸면서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65의 나이에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